조선의 천재 발명가 장영실. 제1장 핏빛 노을 아래 피어난 재능. 동네의 별 굽어진 세상의 그늘에서 조선 태종 이방원의 칼날이 권좌를 휩쓸고 간 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건국 초기의 어느 해, 경상도 동래현의 관아 근처 허름한 초가에서 어린 영실의 울음소리가 세상에 처음으로 울려 퍼졌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그의 탄생은 축복보다는 그림자에 더 가까웠다. 어머니는 동래현의 관기, 아버지는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떠돌이 원나라 상인이라는 소문만이 그의 핏줄을 흐릿하게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장영실이라는 이름 석자 외에는 그 흔적조차 희미한 천안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앞날은 마치 굽어진 그림자처럼 어둡고 불확실해 보였다. 영실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세상의 빛을 처음 맞이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남들과 달랐다. 또래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홀로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개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나뭇가지로 땅에 복잡한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의 작은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을 탐색하고 조작했다. 고장난 옹기 조각들을 신기하게 맞춰보기도 하고 버려진 노쇠 조각을 갈고 다듬어 작은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마을의 대장간에서 풀무지라는 광경은 어린 영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쇠붙이가 뜨겁게 달궈지고 망치질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기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깨우는 불씨가 되었다. 대장장이의 능숙한 손놀림과 쇠붙이의 웅장한 울림은 어린 영실에게 마치 신의 조화처럼 느껴졌다. 그는 넋을 놓고 대장장이의 작업을 지켜보며 언젠가 저처럼 손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밤이 되면 영실은 초가집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그의 작은 머릿속에 깊은 의문을 던졌다. 저 별들은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걸까? 시간을 어떻게 알려주는 걸까? 그는 어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하늘의 이치라며 무심히 넘겼다. 하지만 영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며 나름의 규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나뭇가지로 별자리를 그리고 돌멩이를 옮겨가며 별들의 움직임을 흉내내곤 했다. 그의 낡은 옷소매는 늘 밤이슬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타고난 관찰력과 끊임없는 탐구심은 그의 재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키워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그의 빛나는 재능을 억압하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다. 천민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기 힘들었고 영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의 꿈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별처럼 그의 재능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의 꿈은 더욱 굳건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제2장 세종과의 만남 굳게 닫힌 운명의 문을 열고 뜻밖의 조우 하늘이 내린 기회. 영실은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동래현 관아의 허드레시를 도우며 묵묵히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다. 그의 손재주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었고 고장난 물건은 그의 손만 거치면 새 것처럼 되살아나곤 했다. 낡은 농기구는 물론이고 복잡한 구조의 수차까지 능숙하게 고치는 그의 솜씨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의 낮은 신분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그저 이름 없는 관노비로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그의 재능은 좁은 동래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잊혀질 운명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동래현에 파견된 관찰사가 우연히 영실의 놀라운 손기술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관찰사는 가뭄으로 고장난 저수지의 수차를 아무도 고치지 못해 애태우던 백성들을 보았다. 그때 한 젊은 노비가 나타나 능숙하게 수차를 분해하고 망가진 부품을 뚝딱뚝딱 고쳐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숙련된 손놀림과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한 관찰사는 그 노비의 신분을 물었고 그가 바로 장영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관찰사는 그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에 올렸다. 당시 조선의 임금 세종은 학문을 숭상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나에게 한 명의 재능 있는 노비가 있다면 나는 그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세종은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세종은 관찰사의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고 영실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즉시 영실을 한양으로 불러 그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이는 영실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고
그의 닫힌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천우신조와 같은 사건이었다. 1421년 세종 3년 영실은 난생 처음으로 한양 땅을 밟았다.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의 모습은 그의 초라한 행색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낯선 궁궐의 풍경과 엄숙한 분위기에 영실은 잔뜩 긴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세종은 영실을 불러 명나라에서 들여온 여러 천문 기기들을 보여주며 수리를 명했다.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의 기기들을 처음 본 영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천재적인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기기들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다. 며칠 밤낮을 연구에 매달린 끝에 영실은 궁궐에 숙련된 기술자들조차 고치지 못했던 고장난 천문 기기들을 완벽하게 수리해냈다. 그의 놀라운 실력에 세종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종은 영실의 천재적인 재능을 높이 사 그의 신분을 면천시키고 종호품의 벼슬인 상현 별좌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노비 출신의 천민이 왕의 특별한 은혜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는 세종의 혁신적인 인재 등용 정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대신들은 세종의 이례적인 결정에 당황하며 반발했지만 세종은 나는 그의 재능을 보았고 그 재능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영실은 감격에 벅차 눈물을 글썽이며 세종에게 깊이 감사했고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쳐 나라에 보답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굳게 닫혀 있던 그의 운명의 문이 마침내 세종의 손에 의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심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벅찬 감사함으로 뜨겁게 고동쳤다. 제세장 시간을 조각하고 하늘을 담다. 자경루 멈추지 않는 시간의 연주. 세종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속에서 장영실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 속에 새긴 자동 물시계 자경루 제작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다. 당시 조선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백성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군사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큰 불편을 초래했다. 세종은 영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혁신적인 자동 물시계 제작을 명했다. 백성들이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밤낮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 수 있겠는가? 세종의 간절한 물음에 영실은 굳은 의지로 답했다. 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바쳐 반드시 폐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영실은 명나라에서 들여온 물시계의 작동 원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기존의 물시계가 가진 부정확성과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는 궁궐 안에 숙련된 장인들과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마침내 1434년 세종 16년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꿈의 시계 자경루를 완성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장치로 시간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종과 북, 징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 혁신적인 발명품이었다. 특히 정해진 시각이 되면 시각과 분을 나타내는 인형들이 나타나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며 시간을 알려주는 모습은 궁궐 안팎의 사람들에게 큰 경외감과 놀라움을 선사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인형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자경루의 완성은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으며 백성들의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세종은 자경루의 웅장하고 정교한 모습에 감탄하며 영실의 노고를 치하했고 그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영실에게 자경루는 그의 천재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자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자경루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밤을 새워 수리하곤 했다. 혼천이와 간이대 별들의 속삭임을 듣다. 장영실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은 밤하늘을 향했다. 세종은 서양에 발달된 천문학 지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실에게 더욱 정밀한 천문 관측 기기 제작을 지시했다.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알려주고 싶다. 세종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린 영실은 이러한 왕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수많은 밤을 새워 천문도를 연구하고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며 마침내 혼천이와 간이대라는 뛰어난 천문 관측 기기를 만들어냈다. 혼천의 제작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복잡한 톱니바퀴와 섬세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마침내 완벽한 혼천이를 완성했다. 혼천이는 해, 달, 별 등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 그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교한 기기였다.
영실은 기존의 혼천이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하여 천문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간이대는 더욱 넓은 범위를 관측하고 전체의 고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대형 천문 관측 장치였다. 웅장한 모습의 간이대는 궁궐들에 설치되어 밤마다 하늘을 향해 빛을 냈다. 세종은 영실이 제작한 이 정교한 천문 기기들을 이용하여 하늘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더욱 정확한 역법을 편찬하는 데 활용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더욱 정확한 농사철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국가의 천문학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영실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때로는 밤새도록 천체를 관측하며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세종에게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보고하곤 했다. 앙부일구, 해 그림자에 담긴 백성의 시간. 장영실의 발명은 결코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드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대표적인 발명품이 바로 해시계인 앙부일구였다.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의 물음에 영실은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앙부일구 제작에 착수했다. 앙부일구는 소처럼 오목하게 생긴 해시계로 태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위치에 따라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시각을 나타내는 12지지 동물 그림을 함께 새겨넣어 누구나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영실은 앙부일구를 제작하면서 시계의 각도를 조절하여 계절에 따라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는 것까지 고려했다. 그는 백성들이 어느 때라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세종은 영실이 만든 앙부일구를 한양의 번화한 거리와 전국 각지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앙부일구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세종의 애민정신과 장영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의 뛰어난 기술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발명품이었다. 둥글게 굽어진 솥의 모양은 마치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려는 영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백성들은 앙부일구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했다. 앙부일구는 영실의 따뜻한 마음이 백성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 증거였다. 제사장 위기의 그림자, 엇갈린 운명의 톱니바퀴, 부서진 왕의 가마, 드리워진 불운의 그림자. 승승장구하며 조선 과학 기술의 빛나는 시대를 열었던 장영실에게 예상치 못한 어둠이 드리웠다. 1442년 세종 24년, 그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왕의 가마가 이동 중 갑자기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병약해진 세종은 거동이 불편하여 가마를 이용하는 일이 잦았고 장영실은 왕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특별히 튼튼하고 안락한 가마 제작을 맡았던 터였다. 그는 최고의 기술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마를 만들었지만 완성된 가마는 얼마 가지 못하고 덜컹거리더니 결국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가마가 부서지는 순간 세종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실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왕의 가마가 파손된 것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는 왕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조정 대신들은 즉각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장영실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의 천한 출신을 문제 삼으며 그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소 천민 출신인 장영실이 왕의 깊은 신뢰와 총애를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부 대신들은 이번 사건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영의정 황희를 비롯한 대신들은 천한 노비 출신의 장영실에게 중요한 왕의 가마 제작을 맡긴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세종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그들은 영실이 부실한 가마를 제작하여 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목으로 그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신들의 거센 비난에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영실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했지만 왕의 안전과 권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은 고심 끝에 장영실을 불러 직접 사고 경위를 물었다. 영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마 제작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고 부실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대신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세종은 대신들의 압박에 굴복하여 장영실에게 곤장 80대의 혹독한 형벌을 내리고 모든 관직에서 파면하는 불운을 맞이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과학 기술자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영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의 억울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그는 옥에 갇힌 채 밤낮으로 자신의 죄를 되뇌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만든 가마가 어찌하여 부서졌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만이 가득했다. 침묵 속에 감춰진 마지막 발자취. 가마 파손 사건 이후 장영실의 삶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곤장형을 받은 후 의금부에 투옥되었고 그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다시는 조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빛나는 업적을 증명하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만이 떠돌아다닐 뿐이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곤장형의 후유증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80대의 곤장을 맞은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정치적인 암투에 휘말려 은밀히 제거되었거나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천민 출신이라는 그의 사회적 약점과 왕의 과도한 총애는 결국 그의 몰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조용히 별을 바라보며 남은 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역사 속에 흐릿하게 남겨진 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다만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처럼 짧고 강렬한 빛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진 듯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발명품들은 영원히 조선의 역사 속에 빛나고 있었다. 제5장 시대의 별 영원히 빛나리. 기록되지 않은 영웅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비록 그의 말년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지만 장영실이 조선 과학기술 발전에 남긴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그는 엄격한 신분 제도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오직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만으로 조선의 과학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발명가이자 과학기술자였다. 그의 삶은 드라마틱했고 그의 재능은 시대를 초월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자동 물시계 자경루는 정확한 시간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혼천이와 간이되는 조선의 천문학 연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만든 앙부일구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발명품이다.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세종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종대왕의 현명한 리더십과 장영실의 천재적인 기술력이 만들어낸 조선의 과학 기술의 황금기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록 그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의 빛나는 업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분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와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다. 장영실, 그는 진정으로 조선의 하늘을 밝힌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의 이름은 한국 과학 기술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의 발명품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삶은 수많은 예술 작품과 이야기로 재탄생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그의 땀과 노력이 깃든 발명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며 그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